그런 얘기를 한 결산은 무슨 결산과 무슨 결산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수동이랑 자동.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번, 2번 쓰고 1번은 수동 결산. 그리고 오른쪽 2번은 자동 결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수동 결산, 자동 결산. 다음 주에도 보충해요. 다음 주. 다음 주에도 제가 보충을, 다음 주에 이틀 정도 하죠, 보충을. 그건 제가 웬만하면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제가 뭐가 조금 더 쉽다고 했을까요? 자동 결산. 그래서 우선 수동 결산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직접 분계를 하는 게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은 금액만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분계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자동 결산이에요. 말 그대로 분계를 안 해도 되는 게 뭐죠? 이거 분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하겠네. 그죠? 그래서 수동 결산은 어디서 하시냐면 우리가 그냥 아까 했던 일반 정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둔 다음에 하는 게 수동 결산. 일반 정표 입력 12월 31일로 두고 하는 게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은 어디에서 하냐면 한번 옛날에 제가 대손충당금 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을 건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보여드려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하는 게 자동 결산입니다. 제가 보여만 드리면 요거예요. 이게 우리가 맨날 계속 봤던 프로그램이죠. 수동 결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지원표 입력 여기 들어가서 12월 31일 이렇게 날짜를 치고 분기하는 게 수동 결산. 알겠죠? 이거 내일 또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동 결산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셔서 기간은 항상 1월부터 12월로 두고 요렇게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하는 요 결산자료 입력을 보면 딱 봐도 분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올바른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프로그램한테 야 그러면 자동으로 분계 좀 해줘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라는 걸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를 해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이 어떻게 보면 분계를 안 해도 돼서 쉬워 보이긴 하지만 여기 굉장히 쓰는 곳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오늘 최대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결산 중에서 자동 결산이 되는 게 뭐뭐 있을까? 이거를 배워야 되고 그 자동 결산 되는 것들은 도대체 여기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까? 이걸 익혀야 돼요. 오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그냥 올바른 곳에만 입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건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좀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생겨서 아마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보기만 하시면 결산은 여러분들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일반 주표 보니까 대손 처리하는 거 빼고는 다 돈이 써 있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결산 문제는 막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결산 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해야 될 회계 처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뭐 그냥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회계봉이 있으면 이게 제가 있어요. 여기에. 저 있죠? 여기 회계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뭐 동영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나 분기 연습할 건데 답안 봐도 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회계일금 뭐 103회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이죠? 이거 제가 옛날에 9개월 전 써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운영 안 하는데 그냥 103회 이런 거 분계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는 영상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서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한테 배웠다고 해도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솔직히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좀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결산도 보면 여기 회계일급 자동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영상 보면은 충분히 공부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번 보는 게 나니까 저한테 한번 직접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수동 계산하면서 제가 각자 잡아드릴 거니까 각자 잡아드리는 거 우선 맞춘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회계봉 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봐봐요. 제가 그냥 아무 회차 문제를 한번 켜볼 거예요. 아무 회차. 아까 보기만 해보세요. 아무 회차 문제를 키고요. 이렇게 실기시험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문제 실기 5번에 이렇게 결산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세 문제가 항상 나와요. 왜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오죠? 세 개가. 세 개를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수동 결산 문제고 어떤 문제가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나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 이거다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회계 1급 시험도 보지만 뭐도 보죠? FAT도 보잖아요. FAT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킨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FAT가 더 쉬워요. FAT는 결산도 수동 자동 알려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계 1급을 할 줄 알면 FAT 1급도 충분히 할 줄 아니까 우선 회계 1급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봤을 때 우선 이 결산 문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결산 문제 중에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1번 문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나요? 뭐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소모품입니다. 보이죠? 2번 문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봐봐요.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지금 일반 전표와 다르게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게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익히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자동계산 항목이 뭐뭐 있을까?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자동계산 밑에다가 1번 이렇게 한번 쓸게요. 1번 1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여러분들 요거도 우리 아까 적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우리가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 얘기일까요? 비용 얘기일까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렇죠? 야 자동차 감가 5천만 원 됐다. 아싸 돈 벌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감가라는 것 자체가 비용 얘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뭔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강의장에도 컴퓨터 많죠. 컴퓨터 원래 구입했던 게 한 대당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지금도 팔면 200만 원에 팔릴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감가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감가라는 건 자산의 가치가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산의 가치가 준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그 가치가 주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그냥. 유형자산은. 가치가 주는 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부르고 이 감가상각비는 1년만 딱 해요? 매년 할까요? 매년 해요. 매년 가격이 줄 거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매년 감가상각한 금액을 누적시킨 금액이다라고 해서 대변에 감가상각 무게액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동하고 있어요? 자동하고 있어요? 이거 분계 외워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외울 필요 없는데 왜 얘기를 할까 하겠지만 이론에서 올바른 분계를 고르세요. 이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특허권이 어떻게 눈에 보여요? 특허를 낸 건데 말 그대로. 뭔가 내가 이런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무형자산입니다. 백종원 프랜차이즈처럼.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대변에 무계획도 안 쓰고 무형자산을 이렇게 지어버린다. 봐요. 잠깐 그냥 요거는 쓰지 말아보세요. 봐봐요. 이건 쓰지 말고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볼게요. 이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유형자산을 산 거죠? 1번. 이게 유형자산 거고 이게 무형자산 산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분개 적어 볼게요. 건물 1억짜리가 생기고 현금 1억 나가요. 요건 알고 있죠? 요거는 뭐가 생겨요? 특허권이 1억짜리가 생기고 현금이 1억 나갑니다. 맞아요? 지금 건물이든 특허권이든 뭘 샀죠? 산 거죠? 돈 들어왔어요? 돈 나갔어요? 돈 분명히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썼지만 건물은 자산이고 특허권도 뭐예요? 자산입니다. 우리 방금 여러분들이 맞췄잖아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라고.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던 무형자산을 사던 살 때는 분명히 돈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돈을 쓰면 항상 뭐 잡기로 했죠? 제가 맨날. 돈 쓰면. 비용 잡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근데 비용 잡았나요? 안 잡고 자산을 산 거예요.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가격이 저렴하나요? 금액이 좀 비싸나요? 비싸요, 일반적으로. 건물 1억짜리가 어디 있어? 원래 더 비싸지.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이렇게 우선 자산을 올리고 추후에 요 1억 쓴 거 있죠? 1억 써서 둘 다 얘네를 뭐 하는 거예요? 추후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얘도 무조건 똑같이 추후에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이해했어요? 이거 1억 쓰고 얘도 1억 썼죠? 이거 비용 처리를 한 번에 1년 만에 해요? 몇 년 동안 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 10년이라고 나오면 10년으로 나눠버렸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갖고 있던 무형자산을 갖고 있던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입했을 때 돈을 썼을 거다. 그 돈 쓴 금액을 1년에 전부 다 비용 처리 인정해 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나눠서 잡아라라는 게 이 감가상각.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든 무형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든 항상 매년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 처리를 1억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비용 얼마 잡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아까 썼던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동결산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문제를 푸실 때 이 분계보다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계산 방식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잘 봐봐요. 잠깐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내일은 수동한다라고 했잖아요. 내일은 제가 결산 문제만 쫙 뽑아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풀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눈으로 저렇게 하는구나만 좀 익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봐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문제랑요. 그냥 문제만 쓱 보는 거예요. 이 문제랑. 이 문제 1번, 2번 요거를 한번 두 개를 봐볼게요. 이거 둘 다 결산 문제예요. 결산 문제인데 1번이든 2번이든 뭐 하라는 결산 문제일까요? 그렇죠. 얘도 감가상각, 얘도 감가상각.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결산 문제 총 몇 개 나온다 그랬죠? 3개. 세 문제 중에 감가상각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는 자동결산이다라는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금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봐봐요. 1번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요거 자동 결산이니까 회계 처리 직접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직접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것도 감가상각 내역을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 문제랑 요 문제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 맞춰봐요. 뭐가 더 쉬울까요? 위, 아래 중에. 그죠?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다 아래, 2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래가 더 쉬운 겁니다. 왜 더 쉬울까요, 그러면? 뭐 어떤 거요? 왜 문제 짧아서 쉽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더 쉬울까요? 이거 자체를 그냥 알려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가상각비를 알려줬으니까 정해법, 연수학해법 몰라도 푸는 문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1번 문제는 보면 정해법으로 감가상각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산 문제도 지금 2번처럼 감가상각비 알려주면 땡큐하고 입력하면 돼요. 하지만 1번처럼 감가상각비를 구한 다음에 입력해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분계보다는 정해법, 정렬법, 연수학계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산 문제에서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연수학계법은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동결산 감가상각 문제를 풀 때 정해법, 정렬법 공식이라도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게 더 쉬운 건지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봐보죠. 보세요. 그래도 우리 써보자고요. 그냥 또 우리 계속 써야 되잖아요. 정해법 공식 쓰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서 내용 연수로 나눈다. 이게 정해법. 오늘 이 자동 계산하는 이거 지금 수업 있죠? 이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 이따가 제가 아까 그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일반 전표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틀려도 하다 보면은 풀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건물 짓기에서 쓰는 돈은 뭐로 잡았죠? 건, 건설 중인 자산. 그렇게 계속 떠올리면 되는데 결산 문제는 뭐 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무 올라가면 일반 전표는 문항수가 줄어요. 결산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해법 이렇게 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정률법도 하나 써볼게요. 정률법. 취득원가에서 정기말 감가상각 무계액을 빼서 상각률을 곱한다. 어렵더라도 외워야지. 시험이라도 붙어야 되니까. 정해법, 정률법.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계산 했으면 이거 계산식 이제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외워요. 알겠죠? 저 외우라는 거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식을 외워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외우시고 요 문제 여러분들 감가상각하는 게 뭐예요? 자산이? 차량 운반구. 그리고 정해법으로 생각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잔존 가치도 없대요. 그러면 그냥 요 금액이랑 나눠보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요거는 다 쓸데없는 지문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정해법, 정률법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률법 이거를 정해법 공식인데 여기서 요거를 빼서 내용 연수를 나누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취, 잔, 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요. 정해법이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얼마 나와요? 2,500만 원 나누기 몇 년? 5년 하면 얼마 나와요? 500. 이거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이거 구한 다음에 맨날 곱하기 월할 계산도 해보지 않았나요? 12개월분에 몇 개월 갖고 있었다? 이거 월할 계산 할까 안 할까요? 요거 2019년도 문제예요. 근데 언제 산 거죠, 자동차는? 16년도에 산 거니까 옛날에 샀던 거예요. 지금 19년도니까 지금은 월할 계산 해야 안 해도 돼요? 왜요? 지금은 1월 1일부터 갖고 있었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요 문제 정답은 그냥 얼마라고요? 500만 원. 이거 구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알려준 게 이 밑에 문제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시험도 이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배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은 거의 다 아래처럼 나와요.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정형법, 정리법도 꼭 다시 한번 익히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구했으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입력할까가 문제네. 그죠? 이건 자동 결산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다가 입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봐봐요. 이거 보시면 여기 요 많은 곳에서 뭘 찾아야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눈으로 찾으면 잘 안 찾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그 컨트롤 F 이거 찾기 버튼 아시나요? 이거 모르시면 제가 내일 다 봐드릴게요. 알겠죠? 컨트롤 누르는 사람 F 찾기 버튼 떠요. 여기서 감가상각 이렇게 치면 알아서 가져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 알아서 가지는 거를 계속 시험 때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충 요 정도에 있구나라는 걸 익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요거를 봐봐요. 촬영 문방구였으니까 프로그램 바꿔야겠다. 촬영 문방구 안 바꾸고 있네. 네, 보세요. 보시면 요 스크롤을 제가 여기 정도에 내린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까지 내린 거예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요거는 다 몇 번째 코드였죠? 800. 그러니까 여기 800번대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쓰는 게 800번대고요. 여기 위쪽에 쓰는 게 500번대예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공장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본사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보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한 데만 안 적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위에는 몇 번대예요, 보니까. 500번대, 아래는. 이것만 잘 구분하시라고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촬영원 방법 갖고 있었죠? 어디서 쓰는지 봐야겠네. 맞아요? 어디서 쓴대요? 영업부니까 영업부가 제품을 제조하는 곳인가요? 아니니까 절대로 500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800번대 감가상각비 중 4개 중에 어디다 써요? 차량 운반구 처리한 거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구 요 클릭해서 500만 원 적으면 알아서 분개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액만 올바른 곳에 잘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러면 되는구나 하겠지만 이 자동회사 틀린 사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동회사는 웬만하면 틀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요거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누가 봐도 감가상각비를 안 구해도 되죠. 근데 요 문제는 귀찮은 거예요. 왜? 3개나 있으니까. 그죠? 3번 적어야 되잖아요. 보는 겁니다, 이제 또.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이제. 500번대냐, 800번대냐,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봐요. 요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 잡혔죠? 어디서 쓴대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500일까요? 800일까요? 500인 거예요. 그러면 500번대 기계장치 여기다가 적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다가 얼마? 500만. 됐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비품은 어디 부서 갖고 있대요? 영업부니까 몇 번대예요? 800번대. 맞아요? 여기 비품에다가 얼마? 150만 원.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적는구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직접 안 적어보면 헷갈려요. 내일 적어보자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뭐 있죠? 차량 원방구 요거도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500번대일까요? 800번대일까요? 그렇죠. 제품 제조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00번대 요쪽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에 얼마? 400.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은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끝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가상각도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이것까지 계산을 시키면 어려운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저 자동계산 어려워요. 저 여기다 할래요. 그래도 돼요. 일반적 빈명 있죠? 여기 12월 30일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아까 이거 촬영 원방구 있죠? 여기다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거 촬영 원방구 어디서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0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량 원방구 누계 얘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더 귀찮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수동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뭐하러 이러냐고요. 이 분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줄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결산은 자동 결산처럼 푸세요. 그냥. 절대 수동으로 푸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해법, 정률법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내가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색깔표시 이렇게 한 겁니다. 키포인트만.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좀 헷갈리니까. 그리고 요 키포인트 요거 맞죠? 그리고 키포인트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500번대, 800번대 이거도 키포인트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딱 하자고요. 색깔 표시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급하게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원래 뭐 다른 곳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요거 그냥 외우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취해야 됩니다. 봐봐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또 문제를 켜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켜보고 제가 결산 쪽으로 가볼게요. 결산 세 문제 나온 거 보이죠? 1, 2, 3번 중에 자동 결산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찾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3번 자동 결산인 거 이제 보이죠? 근데 그럼 요거 우리 정액법, 정렬법 알아야지 풀어요? 몰라도 풀어요? 몰라도 푸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금액 알려줬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몇 번대 감가상각비일까요? 500번. 500번대. 요거는요. 그렇죠? 제품 판매용 트럭이니까 제품 제조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요거 몇 번대? 이렇게 조심할 것만 캐치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싸리 시험도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거 안 알려준다고. 알겠죠?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동결산은 감가상각.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저 여기다 쓸게요. 2번 이렇게 쓸게요. 2번 쓰시고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이것도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대손충당금은 뭐였죠? 내년에 채권 중 이 정도는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프로를 했어요? 1%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그냥 의미 쓸게요. 집에 가면 모를 수 있는 거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 중 못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을 예상하는 걸 대손충당금 설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가 얼마 정도 못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 1% 설정해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라고 외우지 마요. 어떤 시험 문제는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도 분 개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우선 대손 얘기 자체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 보는 얘기예요? 손해 보는 얘기예요? 손해 보는 얘기죠. 채권을 못 받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대손 충당금을 예상할 때 미리 이렇게 대손 상각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미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고도 표현을 해놓을게요. 만들어진다. 대손 충당금 어느 변에서 생겨요? 지금 보니까 대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 수업 때 대손 처리할 때 차변을 없앤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분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거 항상 얘기했지만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진짜 쉬워요. 뭐 계산법 이런 거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뭘 계산법을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채권자에게 설정률을 곱한다. 채권 잔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한다. 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받아야 될 돈이 1억이에요. 근데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대손 충당금 예상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 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어요. 이 100만 원만큼 충당금을 만들 거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은 금액이. 그렇죠? 작년에 만들었다가 대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말이에요. 잠깐 보세요. 잠깐만요.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년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을 200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대손 충당금 작년에 100만 원 만들었다고 해서 100만 원 무조건 대손 될까요? 대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요때 200만 될 건데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100만 원 남아있으니까 200만 되려면 얼마만 더 만들면 돼, 이번에? 100만 원만 더 만들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떼서 설정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금액 빼고만 더 만들면 되죠. 됐어요? 요 계산식 외우라고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봐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채권이 받아야 될 돈이 총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이번에 1%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손 충당은 얼마 만드냐면 100만 원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 곱하면. 100만 원 만들 건데 대손 충당금을. 근데 장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게 20 정도는 남아있대요. 근데 우리는 100까지 만들 거잖아요. 20은 남아있죠. 얼마만 더 만들면 딱 100 되죠? 80 만들면 딱 100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 합쳐서. 그러니까 뺀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실기 문제 풀 때는 이 계산식 외울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요거도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정말 쉬워요.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 자동계산 두 번째가 뭐 설정하는 거라고요? 대손 충당금. 그럼 지금 자동계산 두 개가 감가상각이랑 대손 충당금이네. 봐봐요.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요거 아까 자동계산 여러분들이 몇 번이라고 하셨죠? 이거 자동계산 했죠? 근데 보니까 모두 자동계산 같아요. 이거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산 세 문제가 전부 다 수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동, 자동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이거 아까 저랑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요? 저 이거 얘기할 때 프로그램에 썼나요? 저희가 직접 환율 계산해가지고 분기했나요? 그렇죠? 이게 수동인 거고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내일 제가 또 설명하겠죠? 몇 번 들어봐야 됩니다, 원래. 어려우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이거는 제일 쉽습니다.
봐요. 제가 자동 계산은 어디 들어가서 한다 그랬죠? 결산 자리이며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세팅하신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아까 감가상각은 요거 조금 내린 다음에 판관비 기준으로 여기가 500번대, 여기가 800번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었죠. 근데 대손충당금 설정은 진짜 쉬운 게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저랑 눌러본 적도 있어요. 옛날에 할 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대손 상각. 이거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채권 금액이 나와 있고요. 1%가 나와 있고 충당금 혹시 남아있는 잔액까지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 계산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제가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쓰지 말고 받으려면 채권이죠. 이거 받아야 될 돈입니다. 채권이 예를 들어서 1억 7,200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요 금액 중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한 금액이 1%예요. 됐어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남아있는 잔액은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려면 1억 7,200 채권에서 몇 프로? 1%. 근데 빼기 잔액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172만 원 대손충당금 요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 그 계산해봤죠, 저랑 방금? 계산해봤지만 요거 보시면 요렇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준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계산법을 막 머릿속으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산 중에 자동 결산 대손충당금 설정은 이거 누르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막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거 하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설정률. 요거 꼭 색깔 표시하세요. 설정률. 왜 설정률을 체크하냐면 요겁니다. 잠깐 보기만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설정률이에요. 요거. 요게 설정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문제에 따라서 2% 설정하자. 이럴 수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2%라고 나오면 여기에 숫자 2 집어넣고 엔터 치면 2%가 만들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의 10문제 중 9문제는 1%예요. 어쩌다가 2%낼 수 있는 거냐, 출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설정률 바꾸는 거 조심하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요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별표 칠 거예요. 조심할 게 F8번. 요게 별표. F8번 도대체 뭔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F8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 F8번 맞죠? 그죠? F8번이라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단축키 안 중요해요. 이거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죠? 근데 요거를 꼭 들어가자라는 게 중요하다. 잠깐 보세요. 잠깐만. 자, 보세요. F는 바꾸고요. 자, 받으러 얼마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죠? 172만 원 맞아요? 이거를 딱 세팅을 만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결산 반영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봐봐요. 그럼 이거 다시 꺼볼게요. 취소. 제가 이거를 왜 누르라고 하냐면 감가상각은 우리가 여기가 500번대예요. 여기가 800번대하고 직접 집어넣었죠. 원래 대손충당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원래 직접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집어넣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까 받으러 얼마 받는다 그랬죠? 대손충당금? 172만 원. 여기 172만 원을 직접 쓰는 것보단 이거 눌러서 이것만 남긴 다음에 결산만하고 누르면 받으럼 쪽에 이렇게 쏙 들어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집어넣는 것보단 여기서 그냥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편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F8번 눌러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게 결산 반영을 누르자. 요렇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켜서 풀어보면 금방 익힐 거예요. 클릭만 잘하면 되니까.
됐나요? 됐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아직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직접 안 만져봤으니까 어떻게 입력하냐 보단 자동회사는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 설정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말인지 알겠죠?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져봐야 솔직히, 아, 나 되네. 이게 보이죠. 솔직히 이제 보는 거보다. 그죠? 네, 오자마자 자동회사 한번 지금 다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번 쓸게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거도 저랑 퇴직금 확정급여형 했을 때 공부했던 건데 확정급여형이라는 공부했을 때 결산 때 추계한다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직원이 몇 명 퇴직할지 알아요, 회사는? 몰라요. 직원들은 웬만하면 끝까지 감춰요. 그죠? 직원이 몇 명 퇴직하고 퇴직금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회사는 매년 추계한다고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 알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대손충당금도 얼마 정도 못 받을까? 퇴직금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설정은 퇴직금을 추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추계. 추계라는 건 추정 계산. 요거도 쉬워요. 대손충당금도 쉬우니까 요거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뭐 봐요. 요거도 우선 분개를 씁시다.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퇴직금을 추계하면 제가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개 외울 필요 없으니까 우선 써볼게요.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만든다. 잠시만 보세요. 요것도 그냥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맞춰봅시다. 전 직원이 퇴직할 시 필요한 퇴직금 추계액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됐어요? 추계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게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2천만 원은 이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원이 진짜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쓰면 안 되지. 쓰면 안 될 돈이니까 요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됐어요? 어차피 나갈 돈이잖아요. 2천만 원.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만든다고요, 지금? 2천 만들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남아있는 금액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작년에도 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은 계속 퇴직금이 쌓이니까.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1,500만 원이 남아있대요. 그러면 2천을 더 다시 다 만들어요? 아니면 500만 원만 더 만들면 돼요? 500만 원만 그죠? 작년까지 근로자들한테는 1,500 정도 예상했으니까 이번에 2천을 해냈으면 500만 원 추가되겠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계액이 2천만 원인데 충당부채가 1,50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한 것처럼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서 50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봐봐요. 이것도 우리 계산했죠, 방금? 근데 계산할 필요 없는 이유를 보여줄게요. 보기만 해봐요. 프로그램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 중에서 퇴직금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추계액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2천만 원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적정선이 2천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추계한 만큼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충당부채는 작년에도 만들었을 겁니다. 직원들이 항상 있었을 거니까 충당부채 얼마는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그렇죠? 500만 원.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예상한 것처럼 여기에 추가 설정할 금액이 여기 얼마요? 요건 관리직거든요. 600만 원이겠네 그냥. 이해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해 못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대손 충당금 요거 할 때 우리가 계산했어요? 프로그램이 해주던가요? 이거도 프로그램이 해줘요. 그래서 계산도. 그러니까 우리 이해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왜 프로그램이 해줘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죠 그래도. 그래서 봐봐요. 제가 2회차 프로그램에 킨 거예요. 제가 자동 계산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결산자 입력. 1월부터 12월 집어넣고 아까 대손 충당금은 아까 뭐 눌렀죠? 이거 눌렀죠? 108번. 퇴직금은 오른쪽에 있는 이거 누르면 돼요. CF8. CF8이라는 건 컨트롤 누르면서 F8번 누르는 뜻이에요. 그냥. 단축키 외우지 말고.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이 추계액만 잘 쓰시면 된다고요. 내가 보니까 또 몇 번대 몇 번대가 보여요? 800번대. 보이죠? 500번대는 뭐예요? 두 개 중에? 추계가 얼마예요? 2천. 800번대도 추계가 얼마예요? 2천. 그러면 요거를 봐면 여기다가 2천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500, 600을 구해준다고 프로그램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도 계산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 값이 왜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알겠죠? 요것도 만든 다음에 또 뭐 누를 것 같아요? 이거 누르는 거예요. 결산만을 누르면 이렇게 퇴직급여 500번대 자리에 이렇게 500이 들어가고요. 알아서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800번대니까 판관비 밑에 있을 거 아니야. 800번대니까. 여기 똑같이 퇴직급여 800번대에 600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결산 몇 개 했죠? 3개. 자동결산 많지 않아요? 5개가 끝이에요. 5개가. 그 중에 3개 한 거예요, 지금. 정리합시다. 절반 정도 했으니까 보세요. 우리 감가상각은 어디서 입력하죠? 감가상각은 500번대냐 800번대냐 맞아요? 판관비 기준으로 여기가 800번대 여기가 500번대니까 여기 보이죠? 500, 800 보이시죠? 이게 감가상각. 대손충당금은요? 8번 요거 누르는 거고 퇴직금은요? CF8 이거 3개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써놓자고요. 퇴직금 쪽에다가 여기다가 CF8 이렇게 써놓자고요. 그냥 외우지 말고 CF8 됐나요? 그래서 이 3개가 자동결산 한번 봐봐요. 자 보세요. 이 문제 결산 세 문제입니다. 자동결산 뭐가 뭐예요? 그렇죠? 2번과 3번. 맞아요? 유형에서 감가상각 문제일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 번호인 요게 자동이라고 판단하시면 무조건 그 다음 문제도 자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21년도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 알려줬나요? 구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어디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자체를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정해법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정해법 공식이 취잔내였죠. 취잔내. 근데 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원.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4천만 원 나누기 5년 얼마죠? 800 이게 끝이잖아요 그냥.
여기 800만 원이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 뭘 보고 판단하셨죠? 기계장. 그렇죠. 기계장치도 맞고 생산부서에서 쓴다는 것도 맞아요. 기계장치 자체가 제품을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500번대니까 요거 딱 봤을 때 여기에다 입력해요? 여기에다 입력해요? 500번. 위에다가 여기 기계장치에다가 8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퇴직금은 여기 들어가서 입력하고 두 개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한 10회분 정도를 드릴 거예요. 프린트로. 그러면 10회분 드리면 그 중에서 자동결산부터 우리 같이 입력해보자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직접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쓸게요. 네 번째. 기말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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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재고라는 거 판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재료, 뭐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말재고액. 제일 안 나오는 문제예요. 제일 안 나오는 문제.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남은 거라면서요. 남은 걸 왜 적을까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티계정 기억나요? 우리가 이거 상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초가 항상 어디였죠? 왼쪽. 기말은 항상 오른쪽. 여기는 사온 거. 요거는 판 거. 매출. 원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사올 때마다 분기할 거잖아요. 맞죠? 사올 때마다 매달 차변에 상품 잡을 거니까 요거는 알아서 분기하면 잡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제 확인을 하면 뭐가 산출이 돼요? 얘를 이제 확인하면 얘가 확인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기초 매입 합쳐서 100만 원씩 써요. 근데 남은 거를 확인해 보니까 20만 원치가 남았다네. 얼마어치는 팔았을까요? 80만 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다가 갑자기 창고 들어가서 세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남아있다라고 알려줘요. 그거 적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저기 프로그램을 좀 하나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 프로그램을 받은 건데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결산 문제 세 문제예요. 여기 환율 문제 있죠. 이거 아까 환율 문제 우리가 방금 지금처럼 결산될 입력에서 했어요. 아까 우리가 환율 차이 구해가지고 분기했어요. 분기했죠 아까. 요거 수동인 거예요 분명히. 위에는 무조건 수동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얘는 뭐래요? 재고자의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하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거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이거 자동입니다. 근데 봐봐요. 진짜 이것도 쉬워요. 자동은. 결산대로 입력 들어가는 거 알죠? 자동 결산은. 그리고 1월부터 12월 집어넣고 여기 봐봐요. 요거부터 봐봐요. 요거만 잘 보면 돼요. 여러분들 상품 기초 있나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없는 겁니다. 기초는. 근데 얼마나 사왔었대요? 3,567만 5천 원이죠. 맞아요? 이만큼 사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말에 남은 거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지금? 썼어요 안 썼어요? 뭐? 그럼 봐봐요.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 사온 게 전부 다 원가로 인식돼요. 팔았다고. 뭔 말인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상품이 여기에는 상품이 지금 안 남았네. 상품 남은 거 없죠. 상품은 요거 산대로 다 판 게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원재료 봐봐요. 원재료 보이죠? 원재료 라인이 이쪽입니다.
원재료 써있죠. 지금 여러분들 기마 원재료 제가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으니까 갖고 있던 원재료가 전부 다 사용했다라고 또 떠요. 근데 얼마는 남아있죠? 550만 원씩 남아있죠. 그러면 요 사용한 요 재료값, 재료비 요게 늘어날까요? 이제 줄어들까요? 기말 재고액을 적으면. 이 재료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기말 재고를 적으면. 네,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 금액을 다 사용한 줄 알았더니 550은 남아있는 거니까. 이해해서 이거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다가 550만 원 남아있어야 하면 이 재료비가 이렇게 줄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티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원재료. 기초가 항상 여기였죠. 기말은 대각선. 원재료도 맨날 어떻게 해요? 사와요. 근데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팔아요? 아니면 제품 만들려고 써요? 제품 만들고 쓰죠. 그래서 여기가 매출원가가 아니라 파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티계적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들 중에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모두 다 썼다라고 떴던 건데 요거를 남아있는 걸 550이라고 쓰니까 재료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쓴 게. 이거를 분석하면서 푸는 사람 진짜 1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남아있는 걸 확인시켜주니 그걸 프로그램의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여기 550 적었죠? 그리고 이거 슬쩍 내려보면 쭉 내려보면 판관비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재고자산이니까. 여기 보면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죠? 여기 제공품 있으니까 여기 찾아본 거예요. 제공품은 뭐냐면 아직 만들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조림 뚜껑 덜 닫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만들고 있는 게 얼마어치 있대요? 1,000만 원. 이거를 제가 또 기말 여기다 안 적잖아요. 그러면 안 적으면 또 프로그램은 전부 다 완성을 시켰다는 거 인식을 해요. 분명히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 여기에다가 얼마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 제품. 얼마어치는 아직 못 팔았대요, 제품. 그쵸? 그럼 요거 똑같아요. 기말 제품을 안 적었죠, 아무것도. 그러면 또 다 판 줄 알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확인해서 1570을 쓰면 이제 매출원가가 줄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원재료 남아있는 거, 상품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말지구액 적는 게 제일 쉬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잠깐 봐봐요. 이런 문제. 우리 아까 봤던 거 중에 여기 좀 많이 졸린가 보군요.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 공부했던 거 잠깐 볼게요. 이거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잘 봐봐요. 이거 세무 문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기말재고 문제, 자동결산 문제라고요. 그럼 봐봐요. 원재료 남아있고, 제품 남아있고, 상품 남아있죠. 문제 없는 게 뭐죠? 문제 없는 거. 이것도 문제 없잖아요. 감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적은 것처럼 이 금액이랑 실제 요 금액이랑 곱해서 방금 거기다 적으면 돼요. 이게 진짜 남아있는 총 금액이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상품은 하나당 1,500원짜리죠. 근데 원래 있어야 되는 건 몇 개예요? 950개인데 진짜 있는 건? 그러면 남아있다라고 하는 금액을 950개로 계산할까요? 880개로 계산할까요? 그렇죠. 이걸로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요거랑 곱해서 적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몇 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 70개는 이렇게 따로 분개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70개 모자라서 적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부가면 더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회계는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만 통금액을 그냥 알려줘요. 감모 하나도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모되면 판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니까 적이 몇 번 걸라 그랬죠? 그러니까 8번을 적으면 이렇게 따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회계 시험에서는 결산 문제 때는 적이 8번이 안 나와요. 아까처럼 제품을 기부했다. 이런 것만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1급 때는 기말 재고가 엄청 쉬워요. 근데 세무 가면 아까처럼 감모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또 막 산적지 인도 조건이죠. 봐봐요.
원재료가 550만 원인데 나한테 오고 있는 게 50만 원치가 오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매자가 선적을 안 한 거예요? 선적은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한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선적하자마자 누구 거예요? 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조가 600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나오는 게 세무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 창고에 있는 거 550만 원이 맞지만 외부에 있는 것도 계산했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일부러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야 세무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시비 하나도 없는 게 회계. 그런 시비가 조금씩 나오는 게 세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요렇게 기말 원재료 남아있는 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요렇게만 그냥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산 하나도 안 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어디다 적는지는 회계 때 익히는 거고 여기다 아까처럼 뭐 선적지 이런 추가적인 것까지 나오는 게 세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말재고까지 자동 결산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분계 자체가 없어요. 분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 기말재고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 꼭 남아있는 금액들을 잘 적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다음 마지막 5번 법인세 계산. 5번 법인세 계산. 법인세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버는 걸까요? 쓰는 걸까요? 그죠? 세금을 벌 리는 없어요, 회사가. 그래서 분계로 먼저 말씀드리면 차별의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들 봐봐요.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결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그냥 돈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제가 결산 때는 돈 이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돈 주고 받는 거. 왜 그러냐면 법인세는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 세금 금액이 달라져요. 회사가 돈을 조금 벌면 세금 조금 내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요. 근데 그거를 직접 계산해 보는 건 훨씬 윗등급 시험 문제예요. 지금은 그냥 법인세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인세는요 절대로 12월 31일에 못 내요. 이 법인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이 법인세 분계는 요때 하는 게 맞지만 이 세금은 내년 3월 달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내요. 내고 싶어도. 세금을 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못 내죠? 어떤 걸 내야 돼요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내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5글자가 미지급 세금인 거예요. 저번에 했었던 거. 근데 여기서 먼저 쓰지 마세요. 저 안 쓰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안 쓰냐면 항상 회사가 법인세를 한 번에 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회사여도 몇천 몇억 어떻게 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 세금 구조가 미리미리 내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아까 여러분들 이자 수익 벌 때 이자 수익 다 받던가요? 세금 먼저 내고 받던가요? 그게 뭐였죠? 계속 과목이? 선납세금. 그 금액이 다 미리 냈던 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납세금 까고 낸다고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변으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내야 되는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자동계산이니까 분기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네, 요거도 자동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법인세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이런 식. 보이죠? 우리 회사 법인세 얼마 내야 된대요? 총 1,000만 원. 법인세 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원래 법인세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막 붙어요.
막 지방세 막 이런 것도 붙거든요. 그래서 총합쳐서 법인세 등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법인세 총 1,000만 원 내는데 중간에 얼마 냈대요. 그래서 이게 선납세금이라고 돼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회사가 600을 선납했으니 얼마만 더 내면 되죠? 40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이거네. 내용을 한번 뜯어보니까. 근데 제가 그냥 내용을 뜯어본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쓰면 쉬워요.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제 프로그램 보여주는 거는 무조건 그 이 회차 데이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반영이 돼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받는 방법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받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프로그램 다시 켜보면 이거 자동 결산이라 이제 법인세 내는 거. 결산 자료 들어가서 엔터 눌러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법인세는 위쪽에서 계산될까요? 아래쪽에서 될까요? 그렇죠. 최종 마진이 구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크롤을 맨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게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법인세 총 얼마 내야 한다 그랬죠? 1,000만 원. 얼마 먼저 냈죠? 600만 원. 그것도 찾을 필요 없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그냥 600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600만 원 여기 왼쪽에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 똑같이 600 까고 낼 거다라고 꼭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게 600 여기 적혀 있다고 여기 추가 계산이 보이죠?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얼마였죠? 400. 600 적혀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400 이렇게만 적으면 틀려요. 이러면 법인세 400만 원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600만 원을 까고 400을 낼 거다 해야지 이렇게 법인세 등이 1,000만 원이 계산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분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한테 분개해 주세요 하려면 뭐 눌러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무조건 결산 문제 끝나면 전표 추가 누르고요. 제가 한번 일반 전표 12월 30일 들어가서 분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결차 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한 차변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차변 몇 개 써 있어요? 2개. 2개 다 뭐예요? 뭐 합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대변은 선납세는 600 까고 추가로 내는 미지급 세금이 400. 요게 여러분들 방금 제가 분개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프로그램에 분개를 해줍니다. 옛날 학생이 안타까웠던 게 결산, 자동 결산 다 풀어놓고서 전표 추가 안 눌러서 틀렸어요. 분개를 못 해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내일부터 저랑 하면서 익히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정리할 것도 없지만 제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나씩 어디 입력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그래서 자동 결산 문제다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딱 들어가요. 여기 딱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다.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감가상각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력을 우선 최소한 여기 위에는 못 써요. 위에는 못 쓰니까 여기다 직접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금밖에 없다고요. 감가상각 있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이거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드리죠. 감가상각 알려줄 때 실제로 회사 가면 감가상각을 손으로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원래 해준다고 했나요? 근데 누가 정해고 취재한데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등록을 했으면 이거 쓰면 돼요. 거기다 등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건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감가상각은 여러분들 항상 스크롤을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내려요? 그렇죠? 판관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가 500, 800을 구분해주는 선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쪽에 쓰는 여기 몇 번대? 500번대, 아래쪽에 쓰는 감가상각비는 800번대. 이해했어요? 여기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이고 여기다 쓰기 전에 혹시나 감가상각비를 정해법이나 정리법으로 구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충당금. 요거는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F 8번. 그죠? 요거 누르면 알아서 구해준다. 요거를 눌렀을 때 대손율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라.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퇴직금은요? CF 그쵸? CF8, 요쪽. 요거 눌러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추정 계산했는지 금액만 쓰고 또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재고자산은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인 거예요. 왜? 500번 때는 다 위쪽이라고, 여러분들. 재고자산 자체가 우리 회사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맨 위쪽으로 올리면 여기 기말 원재료라는 게 있고, 살짝 밑으로 내리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있습니다. 절대로 판값이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F 눌러서 원재료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못 찾겠으면 무조건 컨트롤 F 눌러서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법인세는요. 위에서 계산해요? 아래에서 계산해요? 아래에서. 여기서 선납세금 있는 거 그대로 적고 추가로 내야 되는 거 적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아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올려드릴 거고 이렇게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뭐만 적을 거예요? 감가상각은 500번대와 뭐 구분해라? 구분해라. 뭐 봐봐요. 여기다가 이거 잡아봐요. 여기다 적는 게 몇 번대예요? 500번대 보이죠? 이제 여기 500번대 맞죠? 그리고 800번대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다가 적는 게 800번대. 판관비 밑에 감가상각비. 요거 보면은 좀 헷갈려도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감가상각이고 두 번째 채권 개손 충당금 설정.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대손상각 눌러가지고 대손율 변경해서 결산만을 눌러라. 맞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일단 알더라도 영상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알더라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겁니까? 세 번째 퇴직금. 퇴직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CF8 퇴직 충당 눌러서 추계액 쓴 다음에 결산만 눌러라.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재고가 나올지 몰라요. 원재료만 나올 수도 있고 뭐 제품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 뭐 상품도 있으면 상품도 적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만 주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죠? 법인세.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납세금 이렇게 옮겨 적고 추가로 적을 거 여기다 적어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결산 문제 총 몇 문제 나온다고요? 세 문제. 세모 올라가면 다섯 문제. 세 문제 나오는데 무조건 웬만하면 3번은 자동으로 나와요.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 문제를 다 풀었다 하면 그냥 꺼버려요? 뭐 누르라 그랬죠? 점표 추가. 이거 무조건 누르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까 수입 비용 했지만 수입 비용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분계 막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 분계 문제를 그냥 한 번씩 풀어보세요. 분계 또 풀 거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자동결산 방금 5개밖에 안 했잖아요. 자동결산 이거 하는 거 눈으로만이라도 좀 보고 오셔야 내일 저랑 자동결산 풀면서 수동조 연습해요. 엄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진짜 프로그램 잡고 할 거니까 내일은 무조건 늦지 말고 되면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